그래서 오늘도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행적에 대한 얘기로 본방을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가셨죠? 네, 오스트리아 가셨습니다. 근데 와, 그 의전이 말도 못할 정도로 화려하더만. 일단 비행기에서 내렸는데요. 의장대 사열을 하는데 보통 의장대가 일렬로 서잖아요. 네. 3열을 세웠습니다. 3열을. 층층이.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 의장 행렬을 하기 위해서 옛날 왕궁에 들어가갖고 거의 사열식을 했어요. 거의 안 쓰는 데거든. 그 박물관처럼 보관만 하고 평소 안 쓰는 데인데 거기를 들어가갖고 저기 그 사열식을 보여줬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군악단들이 애국가랑 아리랑 뭐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막 연습했던 그 동영상을 일부러 걔네들이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한테 준비하기 위해 저게 왕궁인 거예요. 일반사 우리 경복궁에서 사열식 해준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다 또 문 대통령 인사하고 있어요. 네, 역대로 최고의 사열식이었다. 오스트리아 생긴 이후에 최고의 예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론에 안 나오는 것이죠. 안 나옵니다. 네. 저는 이제 왜 오스트리아 관련된 얘기하면서 오스트리아하고 우리하고 수교한 지가 몇 년이냐를 놓고 계산이 다 보도가 딱 짝이야. 한 놈은 73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73년도에 남북한 동시 수교했다 그러고 다른 매체에서는 뭐 132년 130년? 예.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네, 130년이라고. 예, 오스트리아하고 우리하고 처음 수교를 맺은 분은 고종 황제예요. 네, 고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당한 거는 미국한테 수호 조약을 먼저 맺었는데 이게 덕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배운 스킬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전부 다 추가로 수호 조약을 크로스로 맺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맺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맺었던 데가 오스트리아예요. 근데 왜 오스트리아가 의미가 있냐면 오스트리아도 황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고종이 황제로 등급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예우와 주고받은 외교 문서에 고종 황제라고 하는 공식 그 직함과 그 이름이 나갔던 최초의 외교국이 오스트리아인 거지.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독일하고 같이 삐까삐까 1차 세계대전을 그렇죠. 했었던 강국이었단 강국이었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뭔가 그 외교적인 내용으로 주고받은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발표가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스트리아하고 그냥 친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 그렇죠. 근데 오스트리아도 사실은 이제 근대 국가로 오면서 힘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저격 사건에서 그렇죠. 시작되잖아요. 예. 결국 이제 이러한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랑 이만큼 이제 그 최선의 외교를 다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뭐 찾을 수가 없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통작가라도 알려줘야 되잖아. 네. 일단 제일 중요한 수소 경제 공유한다. 이건 유럽 전체가 다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수소 얘기를 수소 진짜 많이 관련된 하더라고요. 얘기는 계속 하는데 이건 이제 독일이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한국 기술 받아서 할 거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자는 게 유럽 입장이야. 이게 한국하고 독일이 먼저 하고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다 하자. 한 방에 동시에 하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수소 경제를 유럽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네. 가장 발전돼 있고 우리나라 현대 그 수소 트럭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스위스예요. 네. 물론 그거는 트럭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가가 사가지고 이제 테이스트 베드 형태, 임대 형태로 이제 물류회사가 사용하는 건데 아무튼 수소 경제를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북유럽 쪽이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의 무역 규모가
30억 달러를 안 넘어요. 크지 않죠. 예. 3조 원이 겨우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오스트리아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좀 팩트를 짚어줘야 되는데 뭘 안 알아야 짚어. 뭘 알아야 짚지. 그리고 뭘 모른 게. 진짜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 뭘 모른 게. 공부를 안 한 게. 포털에 아예 올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공동 성명을 두 가지를 냈어요. 네. 하나는 문화교류 성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문화교류 성명 냈다니까 그 BTS 거기 가서 공연하나 보다 이러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뭐지? 뭐 그 생각했나 보네? 아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분 돈 되게 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중과세 방지. 그 뭔 얘기냐면 한국 기업이 뭐 우리나라 그 오스트리아 들어오거나 오스트리아 기업이 딴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서 내고 본국에서 내고 이거 하지 말자는 협정이거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30억 달러 교역규모는 오스트리아가 왜 우리랑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으려고 대통령을 모셔갖고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게 이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무슨 사업이 분명히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계산이 빡 나오지 않아? 생각은 뇌가 있고 머리가 있는 애들이 하는 건데 기레기들은 없잖아. 없어. 아니 없는데 어떻게 기레기를 하지? 없으니까 하지. 없어도 돼. 걔들은 받아쓰기만 하면 돼. 아 진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는 거는 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예를 들어 거기 갔는데 30억 불 보고 거기 가서 그 협정 쓰고 하루를 거기 썼겠어? 그건 지금 아니죠. 국내 치울동이 얼만데 뭔가 지금 얘기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건수가 꼭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거를 궁금하다. 나는 늘 얘기했던 디지털 화폐로 본다는 얘기예요. 디지털 여기도 네. 지지철 앞에. 조금 더 국뽕을 좀 길게 드리자면 네. 오늘 방송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다. 네. 자, 지금 유럽 각국이 전부 다 수소 경제를 하고 싶어. 네. 근데 돈은 없어. 그리고 미국은 더 안 빌려줘. 왜? 지네가 너무 달러를 많이 찍어낸 상태에서 이 돈이 밖으로 나가면 또 추가로 찍어갖고 그 유럽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이제 달러가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들이 찍어갖고 지들만 쓸 거야. 우리만 쓸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수소 경제의 동력을 얻기 위한 재원을 얻으려면 중국한테도 돈을 못 빌리니까 결과적으로 새로운 화폐의 유통밖에 없어. 그 새로운 화폐의 유통을 한다는 게 지네들 쓰는 그 개인적인 코인이 아니에요. 국제적인 디지털 신용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서로 주고받을 때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이 돈을 넣어놨으니까 자 LC 신용장 받아서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걸 했단 말이야. 근데 요 과정에 예치해야 되는 돈이 달러인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이거를 디지털 신용장으로 해갖고 운영할 수 있는 첫 번째 나라가 오스트리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자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갖고 유럽 연합 자체가 전부 다 개인 거래 말고 개인 상거래는 말고 국가 간 무역이나 다른 나라하고의 무역 규모 안에서 디지털 신용장으로 이걸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궁금증이 오스트리아도 유로화를 쓰는 곳인데 오스트리아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지.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 갖고 나머지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도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오스트리아하고 같은 플랫폼을 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예, 그게 뭐냐면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한 디지털 신용장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10군데를 불러갖고 비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비대면 회담인데 그거 얘기는 어떻게 알았어? 아니 이게 비대면 회담이니까 지들끼리 화상 통화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건 뉴스에 나왔어요? 그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이중 과세 방지 협약하고 이게하고 그냥 붙는 거야. 송 작가가 출연하고 있는 영국에서 왜 이 얘기가 안 나왔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이게 먼저? 영국은
블랙리스트에서 딴 나라고 오스트리아는 EU의 중심 국가로서 딴 나라야. 즉 영국하고 진행되는 부분은 규모가 작어. 영국이 관련할 수 있는 무역 관련한 그 부분인 거니까. 근데 오스트리아는 유럽을 대표로 해갖고 이거를 최초로 열어가면서 이 부분 안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이미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어저께 비대면 회의를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긴급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요즘 국뽕반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국가별로 우리가 하체야 이걸 뭐라 입찰 사업을 볼 때 예전처럼 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독점을 주지 않아요. 경쟁적으로 다 불러놓고 니들 제안서 다 가져와 라고 한 다음에 이 중에 제일 잘한 업체 네가 주도를 해서 하되 나머지 업체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받아갖고 융합을 해 라는 방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간다는 거지. 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외교적 성과하고 국내 안에서 움직임이 이렇게 결합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었다니까. 불어. 누가 알려줬는지 빨리 불어. 이걸 어떻게 송 작가님만 알아? 사실 이게 청와대에 극비 보고되는 그 라인인데 그 땄어 중간에? 안테나가 고장 나갖고 혼선으로 가끔 들려. 뭐지? 야, 아니 이거는 사실 야, 네. 이거는 절대 알 수 없는 네,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알지? 이거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걸 이렇게 아니, 이거 어떡해. 연결시켜서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드물지. 네. 아니 뭔가 있는 뭐지 정체가? 자꾸 나를 고문하려고 하지 마. 있는데, 아무튼 진짜. 그래서 이번 오스트리아 성과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제 와우. 오스트리아의 교민들이 한 2,50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또 입양아이거나 그와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국의 대통령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연도에 다 나와갖고 또 울컥해. 아리랑을 부르면서 2,500명 교민 중에 저 왕궁 앞에 저렇게 오는데 원래 이제 그 접근을 금지시켰는데 대통령 보게끔 해주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통행을 좀 열어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을 만나갖고 일일이 한 사람씩 이렇게 주먹 악수를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저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긍심,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인 위상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한국 교민이라고 하면 저 앞에 그치. 저렇게 줄을 쫙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교민들 다들. 교민이 입장에서는 저 나라에 2,500명인데 나 저기 모인 사람이 몇백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교민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잘 봤지? 우리 대통령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보아라. 저분이 우리의 대통령이시다는 거지. 마인드가. 네. 저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행복해요 사랑해요라고 플래카드하고 사진 그림인가요? 뭐 이런 거. 그거 똑같아 여러분. 가져오신 우리나라에 것 들어와 같은데. 있는 외국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야 너네 대통령 독재자라며 야 너네 대통령이 이번에 부패 스캔들 그 재판 받는 다음에 그러면 사실 퇴임하면 구속된다며. 네. 그 얘기를 또 어떻게 너네는 그런 극우 찌질이를 대통령으로 뽑아낸 이러면 사실 그 사람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아무리 찝찝하잖아요. 변명을 하려 그래도 조중동이 그런 기사를 쓰고 있고 그걸 받아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걔네들이 그걸 보고 야 니네 나라 대통령 문제 있다 야라고 말하면 변명을 못 하잖아. 뭘로 증명을 할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진짜 딱 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환대를 하고 제대로 접대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야. 처음인 거야. 오스트리아가 생기고 난 이후로 이마만큼 규모의 국빈 영접이 처음이라니까. 공항에서 한 번 하고 왕궁 와서 한 번 하고 나중에 국왕이 지네들 아직 황제라고 하니까 오스트리아 왕까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직접
저기를 한 거예요. 대접을 한 거야, 우리 대통령은. 근데 거기에 3조 원 무역 규모 확대하려고 간 게 아니라고. 안 맞잖아, 손익 계산서가 어떻게 따져봐도.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을 걸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오스트리아 교민들은 진짜 어깨가 이렇게 뿅뿅 올라갔을 거야. 자, 이제 오스트리아 방문을 마치고 스페인을 가십니다. 네. 스페인은 대박이에요. 네. 왜? 스페인이 지금 코로나로 두들겨 맞고, 일본 르노가, 공장 폐쇄하고 도망가 버리는 아, 바람에. 맞아. 닛산. 네, 지금 이제 완전히 맛이 갔거든요, 경제가. 네, 자동차 네. 공장 지금 폐쇄하고 있는 가버렸어요. 상황에서 이제 그 닛산 자동차가 남기고 난 공장을 전기차로 활용을 해갖고 LG가 들어와 줬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갖고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갔습니다. 허허. 거기 가면 이제 현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극진히 대접을 하겠죠. 이래서 LG를 주식을 사야 된다, LG 화학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연대화학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아, 우리는 지금 건국 이래 아니 이 대한민국 탄생 이래 최고의 주가 지수를 향해 가고 있잖아. 어제도 최고 주가에서 네. 찍었습니다. 우리는 유리 헌정사상. 천장을 이제 무시하고 가도 돼요. 옛날에는 여기 받고 떨어질 거 걱정했지만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른다니까. 지금 81만 8천 원이야. 그래도 9천 원이 내린 거니까 그럼 하나라도 사.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하나라도 사서 이게 120까지 가면은 몇십만 원 버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나 얘기하지 마. 나 위험해. 한 주 살까? 나 한 주 살까? 근데 왠지 LG 해학은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 그러니까 네. 그냥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주식이 될 갑자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불과 2주 전에 기업 분할 한다 그래가지고 막 그 가격 떨어뜨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 60만 원대 내놓고 60만 원대 팔아라 이러고 개사기를 쳤는데 송 작가가 그거 아니다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20만 원 더 올라가 있잖아요. 내려갔던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스페인에서의 예우와 성과도 대단할 것이다. 네. 그리고 기레기는 어떻게든 이거를 외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에서 절대 이거를 앞에 띄우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LG 화학이래. LG 화학 여러분. 그러니까 LG 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곧 분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합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뭘로 하든지 간에.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는 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 평화와 협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온 나라다. 이란 협상, 이란 핵 협상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관해서도 오스트리아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네. 보내줄 보내줄 것을 요청들었다. 빠뜨릴 뻔했는데 네.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가 우리가 동시 수교국이에요. 동시 그렇지. 수교국과 동시에 스웨덴은 완전히 친일 나라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쪽이 북한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네. 특히 스위스는 이제 유학도 정은이가 갔다 온 그렇지, 그런 그렇지. 거 아, 맞네. 해갖고 다 그리 잘 친해요. 그쪽 나라들이랑.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오스트리아를 통해 가지고 북한 측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그리고 있지 않았겠나 싶고요. 오스트리아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있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사무국이 있고, 뭐 이렇게 한 40여 개의 국제 기구가 위치해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스위스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 기구들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가 오스트리아이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그런 기구들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지고요. 그렇죠. 이와 동시에 이거 동시야. 국내 동시에. 이인영 장관이 15일까지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산가족. 네, 이산가족을 비롯한 경제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하면서 무슨 얘기가 떠돌고 있냐면 부산하고 원산과 남포 지역 항구를 연결하는 배편이 생긴다. 그래서 배? 그와 관련한 모종의 준비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북 관련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죠. 허허. 근데 이게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고요. 오스트리아 가 계신 동안에 네. 국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때는 대통령이 나가 있으면 뭐 이상한 법안 통과시켜 버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저지르고 이러는데 비행기에서 사인하고 막 어. 이런 이상한 거. 비행기 와이파이 터지나? 몰라요. 어떻게 결제가 되지? 전자결제하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만 우리 대통령은 거기 가갖고도 원거리로 국내에 있는 그렇죠. 행정기관과 한국은행과 행정부들한테 다 이렇게 지시를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니 일대 천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 확실히 알았네. 딴 게 아니라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머릿고기하고 살짝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을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깍두기도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무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얘들은 1차원적이어서 이명박근혜가 딱 자기네 수준이거든. 근데 이해가 잘 되는구나. 이해가 잘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뭐 행간의 의미 따위는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인데 문재인 정부는 학습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얘들은 그런 머리가 없잖아요. 어려운 거야. 뭘 어렵지. 해도 헛발질이고 뭘 해도 내가 없구나를 자꾸 확인하게 돼. 그러니 이 정부가 너무 싫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관련 기사를 공부 안 한 과목이거든. 관련 기사를 네. 아예 못 내는 거죠. 그렇지. 포털 앞에 몰라서도 이런 못 기사들을 내고. 쓸 수가 없는 네. 거지. 앞에 못 내. 이러한 분석은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할 할 수도 수가 없는. 없다니까, 모르니까. 네, 그렇군요. 야, 자, 새로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래 강현철님이. 이런 존재 처음이야. 이런 존재가 나타나면 우리 언론은 끝이야.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그 있겠죠. 옛날에만 봐도 박근혜 보세요. 중앙일보인데 이거. 박근혜 특사 패션, 외국 정상에 대한 예의. 박근혜 컬러 정치, 패션으로 메시지 전달. 미쳐버리겠어, 창피해서 진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빠 딱 맞지. 얘네들은 딱 1차원적이어서 이것만 쓸 줄 아는 이거 진짜 애들인데 부끄러워해야 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5차원, 6차원까지 넘어가니까 얘들 자기네 머리로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우레벨만 기사야. 보다가 갑자기 그 최신 그 SF 영화 이래갖고 막 다차원 세계 이런 거 봐버리고 아바타 그러고 보고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되지. 좋은 건 줄은 알겠는데 적응 못하는 저게 거지.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이해를 못하면서 보는 거야. 니들 쭉 우레메 봐. 그렇다고 또 우레메를 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우레메가 최고였어. 그때는 이제 우레메가 극장 그 관객 순위 1위도 하고 그랬어요. 자, 아니 네. 이거 진짜 준수가만 공천 줄 때 시험 볼 게 아니고 이거 기레기들도 시험 봐야 돼. 이것도 좀 웃긴데. 박근혜 패션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래. 네. 어. 패션이래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보면 고른 옷 색깔엔 그날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앞머리 살짝 길러 넘기거나 웨이브 단발머리도 어울려. 이거 무슨
한복 외교가 빛났대요 베트남에서. 어떻게 자. 뭘 빛나지 도대체? 여러분- 맞춤형 색깔 외교. 여러분, 이런 게 기사로 나왔다니까. 이런 성과 비교를 가지고요. 지금 국짐을 지원하는 애들을 하세요. 끔찍하다. 이제 이준석은 박근혜 키드 아닙니까? 이제 슬슬 박근혜와 우리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 문프의 외교 천재라 그랬잖아. 503이. 진짜. 외교력과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네.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기레기들이 이준스가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준스가가 박근혜 키드니까 그렇죠.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눈에 보이는 그렇지. 게 다야. 그러니까 이준스가가 돌아오면 옛날 박근혜 같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될 줄 아는 거지 국민의힘이. 더 이상 나의 문해로도 충분히 기레기 기사를 할수 쓸 수 있어. 따릉이 타는 거 찍으면 돼. 뭐 이런 거죠. 예. 야. 그래서 이준석만 또라이인 줄 알지만 그 안에는 융합과 분열의 천재 안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애론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